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키가 180 정도 되고요. 네네. 몸무게 84kg 정도 되고요. 네네. 제 스스로 태음이라고 생각하는 20대 남성입니다. 네. 예, 그래서 물만 먹어도 네. 살찌는 체질이라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세요. 네. 신정혜 원장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상담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신정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물만 드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시라고요? 네네. 평소에 저녁을 먹고 한두 시간 후에 물을 많이 먹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몸무게가 늘어 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물을 아주 조금 마시거나 하나도 안 마시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살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주로 저녁에 물을 많이 드시나요? 예, 물을 많이 마시기는 하는데요. 꼭 저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침이나 낮에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으로 잘 나오지 않고 항상 몸무게가 늘어나 있습니다. 전 이렇게 속설처럼 떠도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인 것 같아서요. 의사들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건 아주 헛소리라고 자기가 먹는 음식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물만 먹으면 살이 찐다는 식으로 말하곤 하지만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앞서 본인이 태음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원인이 있으세요? 예,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그러한 것을 보면은 제 몸의 특성이 태음인과 좀 상당히 흡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덩치가 크다고 많이 하고 살도 잘 찌는 체질이고 해서요. 그래서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상 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습과담이 잘 생기는 체질이고 콩팥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서 물을 갖다 좀 과잉으로 섭취를 한다면 배출이 잘 안 돼서 그것이 살이 찔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태음인인 사람은 좀 이렇게 인뇨작용, 그러니까 물을 갖다 몸에서 잘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한의학적인 어떤 처방이나 내지는 음식물이 있을까 해서요. 네, 키가 180cm에 몸무게가 84kg이 나가시는 2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속설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물만 먹어서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살이 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이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또 지방이나 단백질과 같은 영양분을 섭취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체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은 아무런 칼로리를 가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단 1g의 지방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표현은 맞지는 않고요. 다만 물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이 부으면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의 양에 따라서 아침이나 저녁에 이 체중의 편차가 많으신 분들은 3kg까지도 차이가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이 수분의 편차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1kg 정도는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저녁에 물을 많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에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음식을 짜게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짜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나트륨의 함유량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나트륨은 특성상 반드시 물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소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돼서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의 함유량이 높아지게 되면 나트륨이 늘어난 양만큼 물을 반드시 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짠 음식을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불필요한 채수분들을 체외로 배설을 하게 되면 체중은 또 금방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을 가장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 안에 있는 근육량을 키워주고 신진대사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짜게 먹는 식습관을 고쳐서 싱겁게 먹는 것이 좋은데요. 통계청의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나트륨의 섭취량이 WHO에서 권하는 섭취량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분들에게도 짜게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 맛에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으셔서 짜게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짠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본인이 싱겁게 먹는다고 먹어도 나트륨의 섭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짜게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내 입맛에 짜지 않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생식으로 먹는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야채나 과일들을 생으로 먹는다는 느낌으로 드셔야만 이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량을 많이 늘리셔서 근육량을 키우셔서 몸에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 안에 있는 불필요한 부종이 쌓이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음식을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요, 이렇게 유난히 부종이 잘 생길 때요. 네. 의심할 수 있는 또 다른 질환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종이 잘 생긴다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소변을 배출하고 있는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인 신장입니다. 그러니까 콩팥에 문제가 있지 않나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대개의 경우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몸이 부을 때는 주로 특성상 저녁에 붓기보다는 아침에 주로 자고 일어났을 때 부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는 이 손이 부종 때문에 잘 오므려지지 않는다라고 느끼거나 혹은 눈가 주변에 얼굴이 많이 부으면서, 특히 눈가 주변이 많이 부으면서 눈꺼풀이 여러 개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하체에 비해서는 상체가 더 많이 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 내가 저녁에 좀 식습관이 좀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일시적으로 몸이 부을 때는 얼굴이 많이 붓는다기보다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불필요한 수분들이 다리 쪽으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종아리가 좀 더 많이 붓는 특성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많은 차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 아침에 붓는 거 하고요, 저녁 때 붓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아침에 붓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장 기능, 우리 몸에 이제 노폐물을 배설하는, 소변을 배출시키는 그 기관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저녁에 내가 다리가 좀 많이 붓는다 하는 거는 오늘 내가 하루 섭취한 식사량을 체크해 보시거나 나트륨의 섭취, 그러니까 소금의 섭취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저녁에 잘 붓는 거는 내가 그날 하루만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고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배설할 수 있는 우유라든지 바나나와 같은 이러한 음식,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시기만 하셔도 금방 치료를 받지 않고도 체외로 불필요한 수분을 뺄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 태음인한테 좋은 한방차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각 체질별로 적절한 한방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태음인에게는 특히 율무차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도 율무차 많이 드세요라고 권해드렸더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인스턴트 율무차를 많이 편하니까 활용을 하시는데요. 인스턴트 율무차는 사실 내부를 보면 그러니까 율무의 함량보다는 설탕의 함유량이 더 많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율무를 직접 시장에서 구입을 하셔서 이걸 잘
얇게 잘 부수어서 평소에 율무차를 꾸준히 드시면 몸 안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을 체외로 배설시켜서 다이어트를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차로 드시기가 좀 힘드신 경우에는 율무를 쌀과 함께 밥을 지어서 드셔도 좋겠습니다.